자, 오늘 교과서 22페이지 행복을 찾아서 자, 한번 볼게요. 고대 그리스인과 고대 중국인의 행복과는 같은가라고 했는데 같을 수 없지 않을까요? 제목에서부터 보이듯이 고대 그리스인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대요. 즉 자신의 삶은 스스로 주관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대요. 이러한 생각은 행복에 대한 그들의 정의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리스인이 정의하는 행복이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중시했던 거지. 그리스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했다면 중국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고대 중국인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 특히나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 교육을 받았다. 또한 주변 환경을 자신에 맞추어 바꾸기보다는 자신을 주변 환경에 맞추도록 수양하는 일을 중시하였대요. 그래서 중국인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것, 이 때문에 그리스의 꽃병이나 술잔에는 전투나 육상 경기처럼 개인들이 경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비해서 중국의 도자기나 화폭에는 가족의 일상이나 농촌의 한가로운 정경이 자주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다르죠. 지금 고대 그리스인의 행복관과 고대 중국인의 행복관은요. 그래서 증거에서도 나타나 있죠. 자, 전투 장면이라고 하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림픽이 생겨난 나라도 그리스죠. 자, 행복은 끝없는 욕망의 충족인가? 라고 했어요.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서 나오고 불행은 욕망의 좌절에서 나온대요.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충족하기는 어렵대요. 한 가지 욕망을 충족하면 그것이 더 많은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욕망을 충족하면 오히려 행복이 줄어드는 이 역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에 대해서 노자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미덕을 가지라고 했대요.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화평하고 안온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래요. 이러한 만족은 욕망, 불만, 탐욕과 대조를 이루고요. 노자는 과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불만보다 더 큰 불행도 없고요. 탐욕보다 더 큰 결점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노자의 무욕 철학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탐욕스러운 생활 양식 때문에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해진 사람들에게 호소한대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좀 많이 필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잘 작동이 돼.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새 거를 갖고 싶은 거야. 그거야말로 욕망의 충족인 거죠. 그런데 새로운 스마트폰, 신상 스마트폰을 가짐으로써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과연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행복은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인가? 우리는 자기 만족을 커다란 선으로 생각을 한대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만족하면 되지 뭐. 내가 좋으면 돼.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너가 만족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비록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적은 것들에 만족하기 위해서래요.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결핍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 라고 할 때는 이 말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 되게 좋은 말이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요. 자, 자기 만족을
우선은 내 만족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스마트폰이 옛날 거지?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나는 왜 노스페이스 잠바가 없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발가벗고 다니는 거 아니고 핸드폰이 아예 없는 거 아니고, 그죠? 나 랍스타 진짜 남들처럼 나도 랍스타 먹고 싶어. 그런 거 뭐 내가 굶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고통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혼란도 없죠. 아, 나 핸드폰 그래도 스마트폰 있어. 비록 뭐 3년 전에 출시된 거긴 하지만 잘 작동되고 있어. 고장나지 않아. 그리고 나 굶지 않아. 엄마 아빠가 혹은 할머니가 밥 잘 챙겨주셔. 그 다음에 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으라고 해주셔. 근데 또 이런 사람 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치킨 먹고 싶은데 엄마가 치킨 못 먹게 해요. 그런 거 말고요. 자,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했을 때, 자, 물질적인 행복 순위는 우리나라가 3위래요. 되게 높다.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주관적인 행복 순위는 22위래요. 에스파냐가 스페인인 건 다들 아시죠? 스페인은 영어식 발음이고요. 에스파냐는 스페인 말로 에스파냐라고 부르는 거야. 좀 놀랍네요. 물질적인 행복 순위가 이렇게 높을 줄이야. 자, 오른쪽에 분석하기 1번. 제시문 가의 고대 그리스인과 고대 중국인의 행복관이 서로 다른 이유를 써보세요. 선생님 체크합니다. 계약하면은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에서 노자가 말하는 행복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써보세요. 이것도 써보세요. 그 다음에 나와 다에 나타난 행복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써보시고요. 됐죠? 자, 그러면 논술하기는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느냐라는 건데요. 질 높은 정주 환경. 자, 정주라는 말은요, 의식주예요. 쉽게 말해서. 자, 내가 사는 곳은 비가 오면 강물이 넘치고, 집이 물에 잠기고, 바닥에는 냄새나는 녹색물이 고여있고, 지나다닐 곳도 없고, 4살짜리 아이는 기관지염과 말라리아에 걸렸고, 이제는 티푸스까지 걸렸고, 의사는 아이에게 끓인 물을 먹이고 물이 고여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잘 보살피지 않으면 아이를 잃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데, 밑에 답이 나와 있죠. 낙후된 환경에서는 쾌적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이 필요한 거라고요. 자, 세계 행복지수 현황 볼까요? 북한은 아예 지표가 없어요. 자료가 없대요. 그 다음에 남한은 높은 수준이네요. 그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죠? 자, 오른쪽 페이지.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깨끗한 자연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대요. 물, 대기, 토양 등 오염된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안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진짜. 다른 나라 외국 여행 가본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외국이라서 밤에 나가는 것이 좀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 외국은 정말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서양 국가는 치안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나라가 최고고,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신기하게 느끼는 문화 중에 하나가 새벽 2시, 3시까지 가게가 문을 여는 거, 그다음에 택시도 다니는 거,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2시까지도 운행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래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보건 및 위생 서비스, 학교 및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또한 필요하대요.
이러한 정주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는 도심 내에 녹지 공간을 늘리고 문화 공간 및 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제적인 안정. 한번 사례를 보자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대요. 자, 그런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을까요? 여기도 밑에 답이 나와 있죠. 경제적 안정이 실현되어야 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며 이를 통해서 자아 실현의 기회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건 거야. 돈이 있어야 내가 배우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죠? 내가 배우러도 갈 수 있는 거고, 걸어갈 수 없잖아. 옛날이 아니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보장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세계의 여러 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제공, 사회보험 마련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이것 중에 하나예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도, 나라에서 정해주는 것도 최소한의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복지가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자, 실업급여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한대요. 그래서 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야. 구직 활동. 구직 활동이 무엇이, 뭐 예를 들면 나는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뭐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혹은 나는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증빙 자료로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자, 민주주의의 발전,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이 필요하고요.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 발전도 필요하고요. 자, 세계 민주주의 지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엄청난 선진국들이다,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 근데 행복지수 거의 비등비등하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자, 그러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자, 왜 그런 것이냐?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 때문이에요? 자, 정치 의사가 잘 반영되는 민주국가일수록 인권이 존중되고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죠. 자, 그러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당연히 제도는 그건 잘 갖춰줘야 하는 거는 필수 조건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 그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감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A 사람과 A 의원과 B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충 이게 동향을 알잖아, 성향을.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A 의원이 당선될 것 같아. 그러면 근데 나는 사실 B 의원이 하는 정책이 되게 마음에 들어. 근데 이래요. 어차피 내가 투표 하나 안 하나 A 의원이 당선될 거니까 나는 그냥 투표 안 할래 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맞아요. 결과적으로 어차피 A 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B 의원에게 나는 투표를 행사함으로써 B 의원이 가지는 의미가 남달라지고요. A 의원도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B 의원이 내세운 공약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의외로 많구나. 그게 그러면 다수의 사람이 원하는 건가? 그러면 내 공약에도 B 의원의 공약을 한번 반영시켜 보려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덕적인 실천.
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실천 당연히 중요하대요. 규범, 바람직한 규범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삶의 아이고 엄마야, 어머 어떡해. 다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대요. 경제적인 이익만을 쫓기보다는 인권이나 정의, 선생님이 왼손을 눌러서 그래. 인권이나 정의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습관을 길러야 한대요. 그 다음에 옳지 못한 일을 보면은 결단 있게 행동해야 하고, 알겠죠? 꼭 이런 정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은.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진정한 행복감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이를 실천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자신과 공동체 모두의 행복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 인간은 남을 도울 때 행복하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스스로 확인. 오늘의 과제. 자, 1번 들어갈 단어. 그 다음에 2번. 선생님이 얘기한 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이 해야 할 역할 무엇인지 써보는 거. 내가 강조한 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꼭 해야 하는 거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2개고요. 선생님이 이거는 과제방에 올려놓을게요. 댓글 달아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과제 제출할 때 뭐 학번 안 썼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선생님 이름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하든 연락하세요. 선생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